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이고, 현재 시각은 12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보실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자, 오늘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조금 안타깝게도, 낙폭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업 소개 먼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넥신 홈페이지에서 파이프라인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GX1i7. 자, GX-i7이라는 그런 약물이 파이프라인으로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GX-i7. GX-i7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 치료제라든가 옵티보와의 그 병력 임상 이상 돌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의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네오 이문텍이라는 그 회사와 관계사와 코로나19 치료제 미국의 임상 일상 승인 소식에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다라고, 우리 제넥신이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GXI7은 치료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약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자, 이 약물인 GX1882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관련돼서, 그, 자, DNA 백신인데, 면역 항암제와 병력 효과를 좀 확인하면서 자궁경부암, 그런 치료제, 치료제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XH9. 자, 우리 10월 5일 기사인데, 지속형 성장 호르몬인 GXH9를 중국의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성장 호르몬으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GXG8이라고 해서, 자, 약물 같은 경우는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치료제로 미국 FDA 희귀약품으로 좀 지정을 받은 그런 약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의 기능과 성장을 좀 유도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GX19, GX24, GXG3, GXG6, GXPI, 뭐 자가 면역 질환, 당뇨병,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 뭐 항암제, 비골수성 기형증, 뭐 여기에 좀 그 효과가 있는 이 약물들이 있고, 그리고 만성 질환, 만성 신장 질환 관련된 빈혈 치료제인 GX24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신장 빈혈 질환인 GX24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 3상 첫 환자 투여 소식이 지난 8월에 들려지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런 재료들, 이슈들이 계속 나와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그 GXI7, 이건 치료제다, 코로나 치료제다, 그리고 백신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GX19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예방 백신으로 GX19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2주 전에는 이 GX19라는 약물이 연장류 전임상에서 코로나19의 백신 방어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지금 마우스 실험을 진행을 한 건데 여기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 자, 2회 접종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항체가 생성이 됐다라는 부분들. 3회 접종 후에는 더 많은 항체가 형성이 됐다. 자, 이 접종 후에 10주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투약을 했는데 이거 그 바이러스를 좀 감염을 시켰는데 대중과는 달리 GX19를 접종한 원숭이는 감염 후에 나타나는 반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자, 여기에서 성영철 제넥신 대표가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에 중증과 달리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에게서는 보이는 공통점은 T세포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방어 효능을 좀 보일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GX19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임상 1, 2상을 허가를 받았고, 이제 4분기 중 올해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 2상을 진입한 계획이다. 내년 3분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연구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넥신밖에 없다라는 부분. 토종 신약은 제넥신이 지금 백신을 좀 가지고 있는 약물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제넥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전일 기사에서 제넥신 코로나 백신 혹시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자, 토종 코로나 백신 연구 개발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넥신의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한 달 뒤로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죠. 당초 코로나 백신 임상 1상 결과가 10월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임상 1상 결과를 11월 중순쯤으로 한 달 미룬 상태다라고 하죠. 12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4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여기서 제넥신이 다행히도 임상 일상에는 부작용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발표 연기에 대해서 임상 인원 증가했다는 원인으로 임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이 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임상 인원을 20여 명 정도로 늘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임상 발표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11월 중순쯤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1월 중순쯤에는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에서 최근에 정부 과제로 좀 선정이 되면서 93억 원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제가 이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니까 댓글에서는 실망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댓글을 한번 보니까 93억 원으로 시장에 실망감을 줬다. 연구비용으로 93억 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 라고 K바이오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정부가 쪼잔하게 지원하는 게 뭐 문제다. 자, 몇 조 원대, 수천억에서 몇 조 원대 지원하는 마당에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라고 댓글이 좀 나와줬습니다. 댓글을 올려주셔서 우선은 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뭐 실망스럽다는 점은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정부가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냥 이런 모멘텀이라고만 보세요. 이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시지 마시고 자, 93억 원이든 뭐 100억이든 수조든 중요한 것은 제넥신이 이 백신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좀 유의미하게 그 결과를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된다든가 정부의 과제로 선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주목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상 원래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지원을 하든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비용들을 조금 아끼는 경향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우선적으로 정부 과제에 선정이 됐다. 이 제넥신이 이 물질이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뭐 저도 뭐 실망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좀 실망감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뭐 몇 조를 주든 몇십억을 주든 이 임상의 결과가 좋게 나와야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정부의 지원이 뭐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속도 조절 뭐 그런 부분에서 흐름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 기사를 좀 봤을 때 특이사항이라든가 부작용이 진행이 뭐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좀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임상에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11월 중순쯤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실망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국내 토종 백신은 제넥신이 임상 일상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글로벌적으로 치면은 그 좀 늦은 상황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치면은 실망을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하다 보면은 외국에서 백신을 먼저 개발을 했다. 그거를 좀 수입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럼 또 시장이 또 실망을 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백신을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백신 연구가 임상이 좀 빠른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서 이제 수입을 해오게 되면은
동종업종의 그런 개발자, 경쟁자로서의 경쟁력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원래 당초부터 그런 속도가 좀 늦으면서도 반영이 되는 것부터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의견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2만 원에서 일단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지금 121 이동 평균선인 지금 여기 하단 부근인 11만 5천 원까지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는 하단 부근의 지지 구간이 지금 뭐 10만 원대. 자, 이 부근대. 자, 여기 이 부근대 보이시죠? 10만 원대나 저항 구간이었던 게 좀 지지 구간을 좀 받아줄 수 있을지. 10만 원까지는 좀 염두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를 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9만 원대. 9만 원대는 좀 장기 이평선인 241 이동 평균선이 위치해 있어요. 자, 10만 원대 여기서 좀 안착을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1월 중순까지의 시기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 여기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게 11월 중순. 11월 달 아마 여기 10만 원까지 닿는 게 아닌 11월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12월 중순 때에는 여기서 또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 또 임상 결과에 따른 속도 조절이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후에 11월 중순쯤에는 아무래도 한 13만 원 부근까지 좀 결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주가도 반등이 할 거니까. 자, 어찌됐건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여기를 이 부분은 좀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으면은 여기 10만원 부근과 9만원 부근도 좀 염두를 해두고 이후에 또 반등하는 흐름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면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자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 의견들 대응 방안들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캠몬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